우리 장관님 취임하신 이래 제일 강조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권과 절차적 정의 이거 이렇게 강조를 반복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명숙 그 위증 그 교사 사건에서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그 명하실 때도 아마 절차적 정의를 강조해서 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21대 들어와서 법사위원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시면서 오늘 언론중재법과 같은 이런 법이 지금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인가요? 네. 뭐 의원님들 적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기 잘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1년 전에도 민주당의 일방 독재는 입법 독재에 대한 비판을 계속 했는데 1년 전에도 또 1년 후에도 지금 오늘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국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지금 가장 그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 이 개정안을 통해서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언론의 비판 기능, 취재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그 비판들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네,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주장뿐만 아니라 세계 신문기자협회나 모든 지금 세계 언론에서조차도 IPI 등 이런 데서 똑같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과 관련돼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유사한 지금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32조 2에서 이제 그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 유출과 관한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 있죠. 네. 이 규정을 보면 결국 의도적 유출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진상조사를 거쳐서 내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 사실 공포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은 없다. 이런 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그 내용이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는 없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언론의 자기 검열과 똑같은 형태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만일 사건이 항상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수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법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합시다. 여기 인권보호관이 의심이 든다고 판단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또 장관께서도 그 의심이 든다고 한번 조사해보라고 지시할 수 있겠죠? 총장도 그렇게 지시할 수 있을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만약 네. 그렇게 지시가 된다면 말씀하시죠. 예, 수사하던 검사는 결국 인권보호관에 의해서 진상조사를 받아야 되고 결국 인권보호관의 판단에 따라서 내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권력자의 수사에서 어떤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의심이 든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누설한 의심이 든다. 그렇게 해서 인권보호관에 의해서 진상조사가 되면 그럼 그 수사는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검사가 진상조사를 받고 또는 내사가 들어간다면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나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형태나
결국은 스스로 자기 검열 또는 자기 절제를 자기가 스스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서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언론중재법은 지금 국회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요건은 가짜 뉴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법무부 훈령으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가짜 뉴스냐, 뭐 가짜 정보냐 아니냐는 걸 떠나서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 정보의 의도적 유출, 즉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그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규정한 제가, 거고요. 예, 보십시오 장관님. 그것이 수사팀에 의해서 유출이 안 되고 당사자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근데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출이 돼서 의심이 든다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그럼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냐 이거예요. 장관께서 지시를 하든 또는 총장이 지시를 하든. 왜 장관 총장이 지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인권 담당관, 인권 보호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 판단은 의원님께서 결정을 우려하시는 합니다만 장관이나 총장에 의한 개입은 극도로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권력 수사를 그럼 하지 말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규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 수사의 동력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이것을 유출해야지 수사가 가능하고 유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요건도 1분만 더 주세요. 의도적인 유출입니다. 의원님. 그 외에 3호를 보면 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사건 관계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뭐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수사를 진상 조사를 하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수사 정보도 언론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다 두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또 수사의 어떤 동력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규제와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묻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잘 조화시킨 우리 그런 규정이라고 정진웅 차장은 이제 징계를 언제 합니까? 지난번 인사 조치로서 인사 적어도 이 조치와 사건이 징계는 갖고 다른 있는 문제잖아요. 인사 조치로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여러 이모저모의 여러 논란과 비중을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영렬 검사장 과거에 인사 조치 관계 기소도 되기 전에 징계 받는 거 아시죠? 네,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적 정의가 되지 않는 기준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인사 조치가 있으면 최소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함으로 징계 절차를 밟음으로써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절차를 좀 밟는 것이 우리가 박봉계 장관님 말씀하신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상무 의원님 지적 겸허히 듣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살펴서 내린 조치였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인사 조치로 가름하겠습니다. 징계 안 하고 인사 조치로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지금 현재 우리 서울 보험자로 가 있는 이정현 보험자가 이병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와 인사 조치 아직은 특별히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